스스로의 게으름을 너무 탓하지만 마시고 주위 환경을 조금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계단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재미난 실험 하나가 있어서 잠깐 보시고 오늘의 영상의 본론인 20초 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보다는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밤새 고생해서 계단을 피아노로 만들어 놓습니다. 계단 전부를 피아노로 만드는 작업, 어찌 보면 조금 오바인가 싶으면서도 이 작은 환경의 변화에 평소보다 66%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더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10년 전에 진행된 오래된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하고 싶다면 주변 환경을 바꾸어라. 뭐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특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강의나 영상을 통해 우리의 게으름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의 메시지들과 수많은 배움의 소스들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 변명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뭔가를 배워보려 하거나 아니면 운동 또는 사업을 시작해보려 해도 보통은 그럴 마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TV 앞에 앉아 조금 쉬고 싶고 하루 종일 육아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 다음날을 위해 충전하기 바쁘고 예상치 못했던 보일러가 고장나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저런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지쳐있다가도 어제 본 동기부여 영상이 떠올라 나의 게으름 탓이거니 하며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게으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스스로의 게으름을 계속적으로 정당화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반대로 자신의 게으른 모습에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 또한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큰 무게를 더하여 우리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람의 게으름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자기 개발과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The Happiness Advantage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20초 룰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조금 다르게 세팅함으로써 우리의 행동 방식 또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20초 룰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default behavior, 즉 기본 행동 방식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없었던 동기가 부여되고 에너지가 넘쳐 평소 하지 못했던 일도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도 그냥 뚝딱 해내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마치 슈퍼파워가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장이나 사업 일로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시간을 맞이할 때는 작은 에너지 소모를 요구하는 일조차 힘이 들고 자꾸 편리하고 쉬운 일에만 손이 갑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일 말입니다. 우리가 큰 힘 들이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 그것들을 우리는 디폴트 행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디폴트 행동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예전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 읽는 것 혹은 공부하는 것이 디폴트 행동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 정리나 청소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태우거나 소셜미디어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디폴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하면 거기에도 디폴트 세팅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핸드폰의 링톤이나 배경화면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이상 원래 주어지는 기본적인 세팅을 말합니다. 핸드폰 링톤을 디폴트 세팅에서 다른 링톤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디폴트 행동 방식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The Happiness Advantage의 저자 션 에이커는 그의 저녁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기타 연습을 함으로써 기타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획만 세울 뿐 뜻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기타 연습 시간을 늘릴까 고민하다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실제 기타를 잡고 연습하는 행동 자체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만족감도 있고 또 기타 실력도 느니 실천의 동기는 충분한데 정작 귀찮고 꺼려졌던 부분은 기타를 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타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기타를 보관하던 벽장에서 기타를 꺼내야 하고 또 기타 케이스를 열고 기타를 꺼내 소파까지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와 소파에 앉으면 그렇게 할 에너지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 준비 과정은 단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과정은 그의 디폴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그의 디폴트 행동인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시청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디폴트 행동 방식을 바꾸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기타를 벽장에서 꺼내 기타 케이스는 그 안에 두고 소파에 앉으면 언제든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기타 스탠드 위에 기타를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가 소파에 앉으면
기타는 마치 바로 앞에서 연습시켜달라는 듯이 기다리고 있으니 큰 에너지 소모 없이 바로 기타를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찮은 준비 과정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한 그의 TV 시청 습관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단 반대로 말이죠. TV 리모컨의 건전지를 빼서 소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방의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려 하면 리모컨에 건전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방 서랍장에서 건전지를 가져다가 다시 리모컨에 넣어 TV를 볼 생각을 하다가도 차라리 손을 뻗어 기타를 집어들고 기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 이제는 TV를 보고 싶은 욕구도 더 줄고 조금씩 더 쉽게 기타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TV 시청의 시간을 줄이고 기타 연습을 하려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데 바로 이 20초 룰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기타를 치기 위한 준비 과정 20초를 줄이고 TV를 보기 위한 준비 과정 20초를 늘렸더니 그는 큰 에너지 소모 없이 그의 디폴트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초는 절대적 숫자는 아닙니다. 20초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행동보다 쉽고 편리한 행동, 원래 해오던 행동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이를 이용해 삶의 시스템을 그렇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이 있으면 그 행동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 그 일을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고, 반대로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끊고 싶은 행동들이 있으면 그 행동을 시작하기 어렵도록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방법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디폴트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TV 그만 보면 되는 거고 기타 더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시스템의 변화, 작은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 방식과 결국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룰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러닝입니다. 저는 위장이 약해서 하루라도 뛰지 않으면 속이 편하지 않고, 그래서 신경이 좀 예민해지고 음식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뛰는 습관을 지키려 노력 중인데, 제가 사는 여기 밴쿠버는 겨울이 되면 비가 몇 주 동안이고 계속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이 되면 추운데 비까지 내리니 밖에 나가서 뛰는 게 정말 꺼려집니다. 이렇게 뛰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데도 게으름을 피우는 저 자신을 보며 가끔은 놀랍기도 하지만, 그러던 중 예전에 부모님이 쓰시던 러닝머신이 지하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쓰임받지 못하고 외로이 지하에 홀로 놓여있던 러닝머신을 옮겨다가 문 하나만 열면 바로 올라서서 뛸 수 있는 세탁방에 놓았습니다. 물론 덕분에 세탁방이 꽉 차긴 했지만, 이렇게 시작 단계를 쉽게 세팅해 놓으니 큰 에너지 소비 없이도 저의 디폴트 행동을 바꿀 수 있었고, 비가 오는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러닝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저의 멘탈 장애물을 줄이는 일입니다. 가끔은 긴 하루를 보내고 평소보다 더 지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문 하나 열고 가서 뛰는 것마저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딱 10분만 뛰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훨씬 적어지고 금세 몸을 일으켜 러닝머신 앞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막상 뛰기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저의 발바닥에 러닝머신을 차고 오르는 그 느낌에 매료되어 더 뛰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날도 보통 10분보다는 훨씬 더 뛰게 되죠. 20초 룰을 적용해 우리의 디폴트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작게는 핸드폰 사용입니다.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는 핸드폰 링톤을 무음으로 해놓으시거나, 정말 중요한 전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핸드폰을 끈 상태로 조금 멀리 놓아두시면 일하다가 조금 지루해질 때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물 마시는 습관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물을 하루 권장량 1.5에서 2리터는 마셔야 한다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계시다면 마음에 꼭 드는 물통 하나를 구입하셔서 어디를 가나 항상 들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손에 항상 있으면 만지작거리다가 마시게 되거든요. 제 와이프는 이 물통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어딜 가나 들고 다니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스폰서 아닙니다. 그렇게 물 마시라고 해도 안 듣더니 물통 구입 하나에 바뀌는 습관을 보고 꽤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상품의 구입을 어떤 특정 문제 해결 방법으로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물통 구입은 꽤 가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 분명 바꾸고 싶은 디폴트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20초 룰을 적용할 만한 상황을 찾아보세요. 물론 20초 룰이 어떤 상황에나 꼭 들어맞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또한 사람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도 고려해봐야겠지만, 이 방법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자각하고, 우리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환경을 그에 맞도록 조금 다르게 세팅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하고 이루려는 행동보다도 쉽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의 디폴트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랬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So I would say,
what are the processes? Well, I think what I've recommended to people is clean up your room. That's a good start. Organize your local landscape. Schedule your time. Start taking control of yourself. See